여기서부터 11구역에 들어가고요. 지금 이쪽에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일방 통로로 돼 있는데 굉장히 막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 부분 출구라고 들었는데 그냥 진짜로 부분 철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규모 단지가 굉장히 넓죠. 그래서 한 번에 전부 다 부시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부시겠죠. 교통대책으로 해서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이 16구역부터 저희 강명 1구역까지 이어지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공사 차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출퇴근 문제, 차량 이동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먼저 쉽게 하면 초입 단계를 뚫는 거하고 똑같죠. 그 길을 뚫어줘야지 공사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잘 이동하기가 좋겠죠. 지금 다 막혀 있네, 그죠? 이렇게 막혀 있고 11구역 현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11구역이 4,300세대인데요. 그 중에 조합원이 한 3,300세대고 일반 분양이 한 1,0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지잖아요. 지금 이걸 사면 입주권인 거예요. 지금 이걸 사면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빌라 이런 상가들이 부서지고 토지로 바뀌었다가 아파트로 되는 그런 형태만 바뀌는 것을 그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도 아직 안 됐지만 그래도 주택으로 간주를 하죠. 근데 이건 아직 건물이 있잖아요. 이거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이건 땅이 아니잖아, 아직까지. 부시지진 않았잖아요. 네, 지금 요도 매수를 한다고 하면 주택수에서 틀리겠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주택, 예를 들어서 1주택하고 2주택은 취득세가 1.1%고 예를 들어서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8.4% 취득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사장님이 토지하고 집하고 취득세가 틀리다고 했어요. 아직까지는 토지가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주택수 취득세가 1.1%는 토지 취득세는 땅이니까 몇 %죠? 상가하고 토지는 4.6%입니다. 그 지금 여기에 4.6%로 바뀌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요 땅이 부서졌다, 이렇게 건물이 철거가 됐다, 이렇게 하면 땅이 상태가 됐다, 그러면 취득세가 4.6%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낡아 있지만 아직까지 건물이 살아있죠. 1.1%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네요, 그죠? 지금 펜스도 많이 쳐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1주택자나 2주택자다 그러면 취득할 때 건물이 살아있는 경우에, 건물이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경우에 취득하면 1.1% 하니까 훨씬 유리하고, 다주택자다,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어요, 10개 있어요, 그러면 주택을 내가 사는 경우에 8.4% 내는 것보다 주택이 부서지면 4.6%니까 부서진 다음에 매수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게 입주권 상태로 사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입주권 상태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이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추가적으로 대출은 되지 않아요. 5억이다 그러면 5억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여기 살면서 다른 곳에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살다가 오라고 하는 게 이주비 대출이라고 그래요. 이주비. 다른 곳에 살다가 다시 11구역에 들어와 살아. 그러면 이주비 대출을 승계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비 대출이라고 있어요. 이사를 하려면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사비 대출을 또 승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체 금액에서 분담금이 있겠죠. 분담금. 내가 5억인데 분담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을 해야 된다. 그럼 2억에 대해서는 분담금은 콘크리트 값이니까 이 콘크리트 값을 나눠서 10번에 나눠서 보통 내는데, 11구역 같은 경우에는 통상 30%가 중도금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들어가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해서 대출을 일으키면 적은 자금으로 해서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구역의 현장에 와보니까 굉장히 심란하네요,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건물이 헐리기 직전인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온날님도 11구역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입지는 어떨까요? 11구역. 광명 11구역은 4,300세대의 대단지고, 또 강명 사거리에서 한 1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가 풍부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권도 아주 발달되고 아파트 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강명의 랜드마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34평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뭐 14억 정도에 분양한다고 치고 5구 25평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 그러면 24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향후에 내가 취득한 금액으로 그대로 파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2억씩만 올라간다고 쳐도 지금 24억에서 한 28억 정도까지는 정확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앞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제 초폐만하고 할 수 있겠지?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는 강명초등학교, 강명남초등학교, 강명소초등학교, 즉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강명남초등학교를 품고 있어가지고 강명남초를 중심으로 해서 초품화라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즉 초품화죠. 학부형들이 학생들을 학교를 보낼 때 가까운 곳에 안심하게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초품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구역도 곳곳에 보면 굉장히 언덕이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런 부분은 다 까서 평지로 만들겠죠.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려면 아파트 단지는 평지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죠? 저 메인 도로가 이제 차가 많이 다니고 원래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니까 이 옆에 조그만 도로가 사람 다니는 길이 된 거예요. 지금 강명이 향후 한 5년, 28년, 29년 되면 굉장히 많이 바뀐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강명의 전체 한 10%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향후에는 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11구역이 저기 초등학교 기준으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성면 해체 제거 주민 설명이 또 있었네요, 최근에.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초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초등학교가 북쪽으로는 네, 강명 11구역이 되고 강명 남초 기준으로 해서 13구역으로 불립니다. 여기까지가 11구역이고요. 자, 펜스 다 쳐져 있네, 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13구역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13-4구역이 되겠죠. 이 초등학교는 다시 짓는 수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네, 11구역 그 학교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근데 11구역 이제 학교는 다 이쪽으로 배정받나? 네, 11구역에는 강명 남초 주변으로 해서는 11구역하고 14구역, 그 다음에 13구역 이쪽에 있는 분들이 거의 메인으로 다닐 거고 16구역은 1단지만 남초등학교가 배정이 됩니다. 그만큼 학생이 많이 늘어날 거를 대비를 해서 학교 증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네, 11구역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남초등학교를 다 오겠죠.